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램 웹툰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알아볼 웹툰은 쌈니라 천리마마트입니다. 천리마마트 2010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개그 장르의 웹툰이죠. 그럼 천리마마트의 밈은 뭐냐? 당연히 그랜절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는 원래 물구나무인데 이젠 그랜절로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절을 하고 있는 인물은 천리마마트의 점장 문석구입니다. 작중 유일하다시피 한 정상인 포지션이지만 개그 만화 특성상 그 또한 나사가 반쯤 풀려있죠. 해당 화에선 천리마마트가 위치한 봉황시의 국회의원 김치아가 마트에 방문하는데요. 이때 문석구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 인사를 하며 그랜절을 선보이게 된 거죠. 이름 잘 지었죠. 절 중에 가장 큰 절 그랜절. 웹툰 내에서도 젊은 친구가 그랜절을 하다니 예의가 뭔지를 아는구만 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걸 보면 세계관 내 최대의 예의 범절을 함의한 행동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딱 봐도 보통 예의로는 이거 못할 거 아니오. 그랜절은 웹툰에선 큰 비중 없이 지나가는 컷 정도로만 나왔으나 사람들에게 꾸준히 언급된 끝에 천리마마트를 대표하는 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뭐 큰 잘못을 했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그랜절 한번 박는다 는 표현이 을에 쓰이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어려운 부탁 혹은 용서를 구할 때 도계자를 하는데 그랜절은 절 중에 절이니 도계자 중 도계자인 불판 도계자쯤이면 그랜절이랑 비비겠네. 뭐 아무래도 밈이다 보니 막 진지한 상황에 그랜절이 쓰이진 않지만요. 그럼에도 아직은 괜찮은데 뭐 삐끗하면 안 될 만한 그런 미묘한 상황에 냅다 그랜절을 박는 건 꽤 먹히는 전략입니다. 그랜절이면 인정이지. 약간 이런 반응. 실사용 예를 보자면 게임 메카의 SNS 담당자는 러브라이브 팬을 프로듀서로 칭하는 대참사를 일으켰으나 그랜절 한 방으로 민심 회복에 성공했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그랜절 한 방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받아가신 고상형님의 에피소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 방송인들의 리액션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방송 특성상 압도적 감사, 압도적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새해 큰절을 할 때 세뱃돈 피벗 타임을 노리고 그랜절을 박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랜절 살법! 그랜절 살법 받아치기! 100년은 멀었어. 야, 어르신 자세 봐. 이런 게 관록이란 거지. 머리 스타일에 그랜절 연마의 나날이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천리마마트는 일본에도 진출했는데 그란도에 도계자를 합친 그란도계자라는 초월 번역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랜절은 자세부터가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는 만화적 연출이 가미된 자세라서 천리마마트와는 무관하게 여기저기서 쓰였더라고요. 만화 블리치에서도 주인공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랜절이 등판했고 인기 없는 수족관에서 제발 놀러와 달라고 부탁할 때로 그랜절이 등판했죠. 아무튼 이걸 여러 사람이 시전했고 만화에선 한 컷으로 똑 때우니 뭔가 그 난이도가 폄하당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천리마마트 드라마에서는 이동휘 배우가 요가와 필라테스를 연마한 끝에 그랜절을 동작 그대로 그리고 원작보다 필사적으로 재현해내며 다시금 그랜절의 난이도를 체감시켜 주었다는 거. 여담으로 드라마에서 그랜절을 받는 김대마 회장이 마트에 무슨 차를 타고 왔었냐? 현대의 그랜저. 야, 이 자식들 광고 타이밍 기가 막혀잉.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웹툰은 갓 오브 하이스쿨입니다. 일명 갓오와 2011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액션 판타지 장르의 웹툰이죠. 소위 신노갓이라 하여 웹툰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3대장 중 하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유명한 밈은 웹툰의 흑역사 대사인 우주가 잠시 꺼졌다겠네요. 갓오와도 액션 장르의 고질병 파워인 플레이를 나르며 무리수 연출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연출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나왔는데 사탄이 분신에 분신을 더해서 복제를 한 끝에 200경 9600조 7450억 추정 만큼의 분신을 만들었다는 장면과 사탄과의 대결 중 주인공의 필살기가 장렬하자 그 임팩트를 표현하기 위해 적어놓은 대사가 우주가 잠시 꺼졌다 였습니다.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사실 우잠거 자체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약간 블리치식 감성, 일명 포엠 느낌으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직전에 뭐 분신 200경 추정이라든가 원래는 72배로 간신히 쓰던 제아봉침을 개뜬금없이 25만 배를 갈기는 등 숫자 뇌절을 끝에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주가 잠시 꺼졌다 이런 엔딩을 내버리는 바람에 우잠거는 뇌절의 활용 점정으로 나와버린 거죠. 실제로 작가 본인은 야, 개지렸다 진짜 만화의 한 획을 긋는 대사겠네 라며 적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작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작품 대표 흑역사가 되어버렸죠. 이후 우잠거는 주로 서버가 터질 때 쓰이는 밈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같은 망령들에겐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고 우주거든. 메이플 스토리 서버 점검했습니다. 4시부터 6시요. 아니 뭐 이 시간에 점검이야. 빨리 안 열어. 8시까지 할 거야. 아니 씨발 내 메이플이 10시까지 연장함 수고. 우주가 잠시 꺼져.
특히 유튜브 같이 대형 플랫폼이 터질 때 더 흥하는 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앞서 말했다시피 해당 대사는 작가 본인도 흑역사로 인정한 뒤로 우주를 잠시 꺼뜨려 볼까? 우주를 잠시 밝혔다. 우주는 꺼지지 않는다 등 스스로 패러디를 하며 즐기는 자 모드에 돌입하기도 했다는 거. 자, 세 번째로 알아볼 웹툰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일명 외지주. 2014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어반 판타지 장르의 웹툰이죠. 그럼 외지주의 밈은 뭐가 있냐? 바로 빅딜 크루 그리고 낭만에 있겠습니다. 원래 낭만의 사전적인 뜻은 감상적이며 이상적인 심리 혹은 감미로운 분위기 정도잖아요. 애초에 로맨스에서 파생된 단어기도 하고. 근데 요새 인터넷에서의 낭만은 조금 궤를 많이 벗어났습니다. 약간 나사가 살짝 빠져있지만 아무튼 뭔가 있는 것. 말하자면 등신 같지만 멋져 감성을 낭만이라 부른다고나 할까요? 놀이터에 원심 불리기와 살인 미궁이 있었고 문방구에서 장난감으로 본드 풍선을 팔았던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던 그 야만의 시대를 흔히 낭만의 시대라고도 부르던 말입니다. 이 낭만 밈은 조금 뒤에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고, 외지주의 빅딜 크루는 낭만과 어떻게 묶이는지 배경부터 설명해 볼게요. 외지주의 세계관은 조폭물의 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폭 대신 학생이 조직 대신 크루를 결성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죠. 조직을 표방하는데 애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 뭐 롤 5인큐 돌리겠어요? 뭐 하긴 하겠지? 근데 보통은 조직들이 하는 짓 그대로 따라서 나쁜 짓 쏙쏙 골라다가 합니다만 빅딜 크루만은 조금 예외입니다. 빅딜은 흔히 창작물에서 그려지는 낭만 조폭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돈보다는 의리, 배신보다는 신뢰, 그리고 암투보다는 낭만을 숭상하는 대업의 이미지란 겁니다. 빅딜에 속한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낭만이기도 하고요. 크루의 실질적인 시작부터가 자기네한테 은혜를 베푼 거리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함이니, 야, 설정 맛있다 그죠? 낭만파 조직, 물론 현실에선 유니콘급으로 안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에서만큼은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또 박태준 작가가 빅딜 크루 관련 에피소드를 그릴 때마다 만신력을 대폭발시키며 빅딜의 낭만적인 서사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오죽하면 주인공 박형석이 아닌 빅딜의 리더인 김기명을 진주인공으로 치는 여론갈이 있으니 말 다 한 거지 뭐. 아무튼 이래서 빅딜 크루는 낭만을 상징하는 집단이 되었고, 이것이 앞서 말한 낭만 밈과 합쳐지게 된 것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RPG 게임에서 인식이 개쌉 구대기인 직업을 고른 사람한테 아니 적폐 캐릭 냅두고 왜 걔를 골랐음? 왜냐뇨? 그야 멋있으니까. 오? 낭만 합격. 너 빅딜에 들어와라.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낭만 넘치는 사람 많잖아. 강아지 동상 앞에 개껌 모양으로 벽돌 깎아다 갖다 놓은 아저씨, 지구 반대편에서 식빵을 내려다 지구 샌드위치를 만드는 듀오들 모두 낭만 합격. 말하자면 빅딜 크루는 낭만의 척도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빅딜 리더 김기명 구새끼 불법 도토 편에서 코부름도 털고 다니던데요. 도명이입니다. 김혜희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앞선 파트에서 요즘의 낭만은 등신 같지만 멋있어의 동의어라 했죠. 근데 사실 이 말도 웹툰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웹툰은 바로 싸우자 귀신아. 2007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했고,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느와르 병맛 좀 곁들인 어반 판타지 웹툰입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왜 나왔냐?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요, 박봉팔입니다. 박봉팔. 아주 의도적으로 매기는 이름을 지어놨는데, 여주인공이 이 이름을 듣고 개쪼개자 봉팔이는 짐짓싹 정색을 빨며 봉팔, 그래 억약이 조금 웃기기는 하다. 허나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지. 2억 4천만 정자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태어난 나란 존재에게 묻혀진 소중한 나만의 소리. 봉팔, 탄연코 부끄럽지 않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반응은 왠지 등신같지만 멋있어. 이렇게 해당 컷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봉팔이의 장황한 연설 어떠셨나요? 멋지지만 등신 같죠? 앞서 설명한 낭만 밈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에는 등신 같지만 멋있는 친구들이 차고 넘칩니다. 태풍 속에서 피어난 애국시. 와, 병신 같지만 멋져. 익스플로전 윈드밀. 와, 병신 같지만 멋져. 개멋지게 뒤집기. 와, 멋지지만 병신 같아. 상남자식 아이스크림 테이크아웃. 와, 병신 같고 멋지지도 않아. 이처럼 쓰일 곳이 너무너무 많았기에 흥한 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싸우자 귀신아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해당 웹툰에 나온 덕에 한국에서 널리 퍼진 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중2병. 중2병은 또 어떤 경위로 유행하게 된 건지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꼭 한번 참고해보죠.